여러분은 카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밥 위에 노란 빛이 도는 걸쭉한 소스를 얹어 먹는 카레 라이스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카레 라이스가 사실은 영국을 거쳐 일본에서 현지화된 음식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일본에서 탄생한 카레 라이스는 밀가루와 지방을 섞은 재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농도가 짙고 대개 단맛이 강합니다. 이는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 순화된 맛이며 오리지널 인도 커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커리의 본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인도와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 커리는 특정한 요리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향신료를 섞어 만든 각종 소스를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생선, 채소, 고기 등 다양한 재료에 강황, 고수, 정향 등 여러 향신료를 섞어 장시간 끓인 소스를 밥이나 빵에 곁들여 먹었습니다. 커리를 만드는 방법은 지역과 가정마다 너무나 다양하여 이 모든 향신료 소스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가 바로 커리스인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커리를 만들 때 습식 향신료 페이스트를 사용하거나 신선한 재료를 그때그때 조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커리의 핵심인 강황은 고대부터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항염작용을 하는 약재로 사용되었다. 커리는 단순히 풍미를 넘어 건강과 전통을 상징하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커리의 어원 역시 타미로로 반찬이나 식사를 뜻하는 캐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처럼 커리는 인도에서 탄생하여 영국과 일본을 거쳐 오늘날 전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끊임없이 진화한 역사의 요리인 것입니다. 커리가 단순한 소스를 넘어 인도 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기까지는 역동적인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16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이슬람계 민족이 세운 무굴 제국의 인도 지배였습니다. 이들은 기존 인도 요리에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의 식문화를 융합시키며 커리의 폭과 깊이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무굴 제국의 궁정 요리는 다양한 육수와 향신료를 조합하여 요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으며 인도 지역별 향신료와 조리법이 결합하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풍부한 인도 커리의 근간이 이때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굴 제국이 쇠퇴하자 인도에는 유럽의 힘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부터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경쟁적인 무역 거점 설립이 이어졌고 마침내 영국이 1858년 인도를 완전히 식민 지배하게 됩니다. 이 100여 년의 영국의 지배는 커리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인도에 거주하던 영국인들은 복잡한 향신료 배합과 현지 조리 방식이 낯설고 번거로웠습니다. 특히 지배계층인 영국인들은 하위 계급인 인도 현지인들에게 자신들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며 자극적이지 않은 형태의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현지 하인들이 간단하게 만들어주던 매콤한 소스에 점차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맛은 곧 영국 본토로 전파되었고 이미 1748년에 출간된 영국의 요리책에 커리 소스가 등장하며 영국 내 커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영국인들은 인도의 복잡한 커리스 대신 자신들이 가장 즐겨 먹는 소스 형태의 커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커리가 인도에서 영국 본토로 전파되었지만 영국 가정에서 복잡한 인도 향신료를 일일이 구하고 섞어 커리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커리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1780년대 영국의 상인들은 이국적인 인도 향신료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제품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향신료를 건조시키고 배합하여 가루 형태로 만든 커리 가루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 커리 가루는 강황을 주재료로 하여 고수, 쿠민, 후추, 호로파 등을 비율에 맞게 조합해 인도의 복잡한 커리를 단 한 번의 첨가로 재현할 수 있게 만든 혁신적인 상품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대량 생산과 유통 시스템이 발달하던 시기였고 커리 가루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직접 향신료를 구해 커리를 만들 필요가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크라스 블랙웰 같은 유명 식품 회사들이
미리 조합된 커리 가루를 깔끔한 병에 담아 판매하면서 부유층은 물론 새롭게 부상하는 중산층 가정의 주부들이나 요리사들은 번거로운 과정 없이 이국적인 인도 요리를 손쉽게 식탁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업적 성공은 커리를 영국 식문화에 완전히 편입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인도의 복잡다단한 향신료 문화가 자본주의 시대의 편의성이라는 가치로 치환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커리 가루는 서구인들에게 인도라는 이국적인 세계를 압축해 놓은 병 속의 인도 같은 상징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이 단순화된 영국식 커리는 이후 영국 군대와 상선을 통해 전 세계 식민지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정복 전쟁의 발자취처럼 커리 가루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도달하며 커리를 세계인의 음식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매하는 카레 가루는 바로 이 영국식 커리 파우더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면 20세기에는 이민과 현지화를 통해 커리의 진화가 완성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및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영국 사회의 식문화는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 이민자들이 본토의 정통 커리 식당을 열기 시작하면서 영국인들은 비로소 커리 가루로 만든 커리가 아닌 진짜 인도의 커리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커리 요리는 단순한 가루를 넘어 외식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현지화 커리가 바로 영국의 국민 요리로 불리는 치킨 티카 마살라입니다. 이 요리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인도 레스토랑에서 탄생했다는 설과 런던의 이민자 식당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엇갈릴 정도로 영국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이는 정통 인도 요리라기보다는 영국인의 입맛에 맞춰 탄생한 영국식 커리의 현대적 계승작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동양에서는 일본이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 영국을 통해 커리를 접했고 이를 밥과 함께 먹기 좋도록 개량하여 카레 라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일본인의 입맛과 식문화에 완벽하게 맞춘 현지화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또한 19세기 말 인도 이민자들이 뉴욕에 전문 식당을 열었고 태국에서는 코코넛 밀크와 레몬그라스를 넣어 만든 독자적인 타이 커리가 탄생했습니다. 더 나아가 말레이시아의 렌당, 인도네시아의 락사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커리 계열 음식들은 현지의 특산물과 향신료를 받아들이며 끝없이 변주되었습니다. 이렇듯 커리는 영국인의 손을 거쳐 탄생한 치킨 티카 마살라, 일본인의 입맛에 맞춘 달콤한 카레 라이스 외에도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염소 고기를 이용한 독특한 커리로 변신하며 세계 각국의 식재료와 문화에 완벽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영국 내 커리하우스는 단순한 식당을 넘어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함께 어울리는 현대적인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커리는 단순히 식민 지배의 잔재가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문화 융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결국 커리는 인도의 수많은 향신료 소스에서 출발하여 제국의 역사 속에서 강제적인 이주와 대량 생산을 거쳐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는 커리는 인도의 전통, 영국의 혁신, 그리고 각국의 현지화 노력이 빚어낸 500년 음식사의 위대한 산물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커리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니 오늘 밤에는 따뜻하고 맛있는 카레 한 그릇으로 특별한 식사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